네, 그럼 유학 시절 좀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유학을 이제 가시기 전에 결혼을 예, 하셨죠? 예. 제가 그 결혼식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그 6월 달에 광주, 했으니까. 아니, 경기도 광주인가요? 어디 아니, 저기, 여기 안성? 세검정 부근. 세검정. 예, 그럼 결혼을 하시고 이제 두 분이서 예, 프린스턴을 가셔서 예. 이제 연구 시작하시고 4년 동안 뭐 기억 나시는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뭐, 그, 프린스턴 시절이 참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학생 시절이 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가서 뭐, 말도 안 들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랬는지 난 사람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갔더니 거의 뭐, 몇 주에 한 번씩 파티가 있고, 그런 파티는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뭐, 주로 브루스하고 한 일들은 굉장히 잘 되고, 난 그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네. 물론 뭐, 브루스가 다 저기 해준 거지만, 드라인 앤 리, 예, 리 앤 드레인 예, 이 두 편의 그 논문 인용수만 해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한 5천 번 될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봤을 때 3,000번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합쳐서 아니, 합자는 근데 리앤드레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그래도 한 200? 반은 되죠. 반은 안 돼. 반은 돼. 예. 아마 왜냐면 그거는 예, 그거는 제너럴라이즈 된 논문이라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타겟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 거니까 예,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래도 그러나 그거 치고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어, 지명도 높으신 분들이 쓰셨고 또 아주 펀더멘탈하게 여러 군데 적용해야 될 예. 그런 내용이기 그게 때문에 나가자마자 그 질랩이 와서 뭐 굉장히 논문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고 막 그래갖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니까 뭐 사이테이션이 뭐 얼마인지 뭐 그렇죠. 그때는 사이테이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았죠. 예.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거죠? 물론 선생님께서 그때 선정을 하신 거죠. 선정을 하긴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뭐 사실 다른 친구들이 먼저 이제 몇몇 사람을 선점해버리고 사실 오스트라이커 교수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조금 어그레시브하고 그러니까. 예, 약간 경계하는 사람도 예, 있죠. 예. 그런데 보니 뭐 오스트라이커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시니까. 근데 나는 사실 오스트라이커 교수하고 잘 지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 예,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이영목 선생님을 형하고 다녔잖아요. 나보고 형이라고 안 그런 사람이 없지. 목은 안 가르쳐줘가지고 형만 가르쳐줘서. 아니 내가 이제 그래서 형이라 그러면 네가 나를 백브라더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형목이라고 꼭 불러라. 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 정확하게 불러요 나. 근데 제리는 형하고. 처음에 그랬지 논문 쓰기 전에. 그래서 그 제리의 스타일이 같이 논쟁을 하면 좋아해.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티어리스트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나한테 넌 그 솔직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가 잘못됐으면 제작이 내 이거 지난번에 잘못했다. 그럼 변명을 안 하고. 예. 근데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또 미국 사람들도 잘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리하고 하신 연구가 이제 구상성단의 예, 부산동. 진화를 포커플랭크 개셔를 써서 예. 그거 일반인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어요? 뭐 일반인들보다도 그 구상성단이라는 게 뭐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천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정도 별도 충분히 많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다이나믹스를 저기 연구한 역사가 되게 오래되거든요. 한 30년대부터. 그런데 이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막 어떤 새로운 그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것도 바이너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체적으로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었는데 그걸 꽤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포커 플랑크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엔바디로 할 수 있는 그 별의 숫자가 1000개를 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적었죠. 예, 그러니까 통계적인 오차가 너무 크고 그런 반면에 포커 플랑크는 뭐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근사적이니까 뭐 그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엔바디하고 약간 좀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제는 제리 오스라카 교수가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내가 같이 대학원생으로 있던 탐 스태틀러가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예. 탐 스태틀러하고 제리하고 논문을 냈고 나는 이제 그걸 연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제리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고 라이만 스피처 교수도 그때 계셨는데. 예, 스피처 교수가 저기였었죠. 논문 심사위원. 그래요. 어떤 연구 과정 중에서도 많이 인터랙션 하셨겠네요. 예, 그 논문 쓰면 꼭 보여주고 예. 그러면 꼭 코멘트 해주시고. 아마 한국 천문학계에서 예. 항성역학이나 또 성강물질 하신 분들은 라이만 스피처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라이만 얘기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가까이 저기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저 브루스 드레인이 라이만 스피처 후임이에요. 예. 그래서 브루스 드레인이 오면서 라이만 스피처 교수는 정식으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래도 계속 예, 계속 나오셨죠. 나오시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책 쓰고 뭐 그러고 어느 날 등산하셔가지고 발목 부러지셔서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졸업할 때였었나 졸업한 후인가 그 스피처 교수가 예. 안벽하고 빈벽 등반에 거의 그 프로페셔널한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빈벽인가도 처음으로 자기가 개척한 데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몰랐는데요. 예.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제 빈벽을 가세요. 예. 근데 내가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뉴저지에 어딘가에 있대, 그 산속에. 가까운 데도.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떨어져 다치신 건데, 아이고. 아무튼 그 빈벽 등반은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취미 중에 하나였었고, 이제 주로 말을 많이 들었던 건 스피처 교수보다는 마틴 슈발츠르트 교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직접 예. 대화를 많이 예, 하시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둘이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슈발츠르트 교수는 항상 티타임 때 오세요. 슈바실드 교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마틴 슈바실드는 제가 알기로는 칼 슈바실드의 조카. 예. 예. 조카이신데 칼 슈바실드는 이제 소위 블랙홀의 사이즈. 슈발츠르트 솔루션. 예. 일반 상대론의 그 구대칭 솔루션을 발견하신 분이시고 이제 마틴 슈바실드는 주로 그 태양 내부의 구조도 밝히시고 컨벡션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 분도 칼이시죠. 예. 그 티어리를 예. 이제 마틴은 이제 주로 그 항성 내부 구조, 스텔라 에볼루션. 예, 항성 내부 구조와 항성 진화 예. 연구를 하신 분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마틴하고 연구가 직접 겹치지는 않으시지만
예, 마틴도 다이나믹스를 하시죠? 아니 근데 그 갤럭틱 다이나믹스, 갤럭틱 갤럭틱 다이나믹스. 스트럭처 쪽에 예. 하시죠. 예. 그분이 그거 하신 거는 사실 그 은퇴 프로젝트였다 그래요. 그 전에는 전혀 안 하다가 갤럭틱 다이나믹스가?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주로 항상 내부 구조하고 진화만 하시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 프로젝트를 해서 저 정도 경지에 갈 정도면 예. 제가 프린스턴 가서 첫 번째로 연구를 같이 하신 지도 교수가 마틴이었고, 예. 그게 타원 은하의 그 내부의 별 다이나믹스였습니다. 예. 팀 드제오하고 팀 디즈하고 셋이 논문을 썼죠. 아무튼 그 티타임 때가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 그때 스피처 교수는 아마 반도 안 오셨던 것 같고 마틴 시발츠트 교수는 거의 뭐 그때는 꼭 와서 앉아 계시고.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근데 그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찬드라세카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그때 이제 찬드라세카나 슈발츠리트나 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죠. 한 분은 유태인이고 한 분은 이제 인도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프린스턴에 오시는데 이분이 저기 중간에 그 재워주는 호텔이 없어서 찬드라세카. 예. 그래서 그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하도록 그 항상 차를 몰아서 왔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찬드라세카 교수님이 시카고에 계셨나요? 예. 당시. 시카고. 그냥 평생 시카고에 있었죠. 그랬나요? 언젠가 한번 프린스턴에 오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면담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갔었는데 이제 대학원생들하고의 미팅. 목요일이었나? Thursday 런치. 네, Thursday 런치.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하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나가 조용조용하시고.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 또 꽤 일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틴은 학생들한테 참 그 격려를 많이 하시죠. 인커리지하고 그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가도 하고 사소한 것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요? 나이 드시면서. 다들 나이 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옛날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스피처 교수도 그렇고. 보기에는 독일군 장교처럼 보이죠. 두 분 다 그랬다 그래. 자연스러운 진화. 근데 스피처 교수는 사실 그 천문학과 우주망원경도 스피처, 라이먼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이름 붙여줬잖아요. 근데 플라즈마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플라즈마 피직스라는 분야를 거의 개척한 사람이다. 그렇죠. 시작하신 분 정도로. 그러면 박사학위를 이제 하시고 이제 포스닥을 토론토 시타로 가셨는데 시타에서도 이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나요? 시타에서 내가 약간 이게 하는 것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갖고 시타에서 물론 논문들은 뭐 많이 썼죠. 스텔라 다이나믹스 제가 하던. 기억하기로는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을 써서 이제 하시는 연구를 계속 하셨던 걸로. 근데 포커 플랑크 논문은 뭐 졸업 논문을 그냥 정리해서 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측 천문학 하는 분들 캐나다 가니까 UBC에서 그 시타가 일종의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지만 캐나다 천문학계의 어떤 중심 역할을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측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자주 오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레이그 폴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뭐 몇 번 왔었던 그 CFHT 디렉터 하던 분인데 그때는 UBC 저 교수였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네, 그분이 구상성단에 관한 관측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그 전에 썼던 논문들은 사실 관측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굉장히 좀 단순한 모델들이라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비교할 만한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한 일주일 만에 논문을 썼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렇게 논문을 빨리 쓰냐고. 그때는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논문을 쓰죠? 왜냐면 그 UBC에 방문하면서 그냥 썼더니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얘기는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거기 가면서 이제 그 은하 중심부라든지 이런 데 슈퍼매시 블랙홀 같은 데 좀 관심을 처음부터 이제 박사학위 논문 할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블랙홀 연구를 시작하신 게 포닥 때신가요? 네. 그래서 우선 그 타이달 디스럽션에 관한 논문을 거기서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것도 사이테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퍼스트 오서는 내가 아니고 그 카니쪼라고 다른 학교에 있던 포닥인데 이제 시타에 자주 오는 친구였었는데 어크리션 디스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크리션 디스크를 하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걔하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자기가 직접 계산도 해주고 그래갖고 궁금해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별이 깨지면 어떻게 보일까?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로 별이 깨지. 디스크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토러스를. 그게 이제 토러스가 될지 디스크가 될지 뭐가 될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논문을 2개인가 썼죠. 그 카니쪼하고 하나 쓰고 하나는 제레미 굿맨하고 제레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제레미가 또 다른 분야의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에 이제 성단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논문을 또 하나 쓴 게 있죠. 그건 제레미가 아마 퍼스트 오서였었나? 제레미하고는 그 후에 논문을 몇 개 더 썼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시타의 디렉터였던 스카 트리메. 그 당시는 그 당시엔 트리메였어. 스카시. 스카하고도 물론 가까우시지만 딕번드하고 굉장히 가까우셔서 연구를 같이 하셨던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연구는 같이 안 했고 딕번드 거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제 여행들을 너무 많이 다니셔갖고 사실 얼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딕은 인생의 3분의 1은 비행기 속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내가 처음에 증거는 2분의 1을 비행기 안에 계시고. 내 처음에 갈 때부터 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딕번드가. 근데 뭐 실제로 같이 일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스카하고도 일을 같이 한 건 없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떤 컨퍼런스 때 프로시딩 하나 같이 쓴 거예요. 유일한 거. 그 우주상수 논문을 쓰신 것이 그거는 거기 가서 아니신가요? 가서긴 한데 그 일은 프린스턴에 있을 때 그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리치하고 리차드 갓 교수하고 박명구 교수님하고 세 분이서 리치하고 그 전에 했던 무슨 관측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 모델을 만들어 보라고 억지로 만들어서 논문이 억셉트까지 됐는데 나중에 그 억셉트가 얼마 있다가 그 관측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냥 위드로를 했거든요. 잘못된 관측을 설명했으니까.
이론도 잘못했고. 예, 그 잘 말도 안 되는. 나도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리치가 가끔 좀 황당한 모델을 좀 요구를 하고 그래갖고. 그래도 렌징의 개수가 우주론하고 관련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명호 선생이 그 또 리치하고 일을 하면서 네. 아마 내가 했던 결과를 조금 갖다 썼나 봐요. 그러면서 이름을 넣겠다고 그래요. 네. 알았다고 해. 선생님 논문 중에 그게 유일하게 우주론에 관련된 논문입니까? 우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타에 가셔서는 이제 주로 그 시타 외부 분하고 연구를 주로 하셨고, 예, 그론 레슨이라고 거기 이제 포닥이 한 명 있었는데 걔하고 같이 쓴 논문도 하나 있고. 그러시고. 하지만 여전히 다이나믹스를 계속 하신 거죠, 그까지. 그때 다이나믹스죠. 다이나믹스인데 이제 다이나믹스. 그것보다는 약간 마이크로 피직스에 가까운 스텔라 콜리전 같은 것들에 관한 논문들이죠. 예.